가을의 깊은 밤이다. 충청도의 한 마을에 오래된 대가집이 있다. 기둥과 처마 사이의 간격이 넓고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에 걸쳐 있다. 바람이 부는데도 등불은 여러 개가 켜져 있어 집 안은 밝지만 그 밝음 속에 오히려 더 무거운 분위기가 깔려 있다. 이 집은 김창수라는 양반의 집으로 마을 내에서 가장 큰 가문 중 하나이다. 김창수의 조상은 이 마을을 세운 사람이었고 김창수 자신도 그 가문의 무게를 안고 살아간다. 김창수는 50을 넘은 남자로 반듯한 차림과 단정한 눈빛이 그의 인격을 보여준다. 하지만 오늘 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달리 시름이 가득하다. 그는 안방의 안쪽에 앉아 눈을 감고 생각에 빠져 있다. 방 안에는 자신과 일가의 어른 몇 명이 더 있다. 김정호는 김창수의 먼 친척으로 평소에도 실용적인 이야기를 자주 하는 사람이다. 그 외에도 2명의 어른이 더 앉아 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한다. 공기 속에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이 집의 문제는 단 하나이다. 후사가 없다. 김창수는 혼인을 했고 그의 부인 박연희도 생존해 있으며 단정한 인물로서 안주인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었다. 김창수는 후사를 보기 위해 소실을 10명이나 두어봤으나 소용이 없었다. 의사들도 여러 명을 불러봐도 아무 효험이 없고 일가의 어른들 사이에서도 걱정만 퍼져가고 있을 뿐. 20수년이 지난 노력 끝에도 결국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었다. 김창수는 등불의 빛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을 한다. 이 가문은 자신의 조상이 피로 세운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자신에 대해서 끊을 수는 없다. 김창수 우리 조상이 피로 세운 집안을 내 대해서 끊을 수는 없다. 김창수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 떨림 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도 있다. 가문이라는 무게 자체가 자신을 옥죄는 것이다. 침묵이 계속된다. 등불의 빛이 깜빡이는 속에서 시간이 흘러간다. 그리다가 김정호가 천천히 입을 연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신중하다. 김정호 창수야. 시내리를 해야 할 것 같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춤한다. 다른 어른들도 눈빛을 교환한다. 시내리. 이 말은 조선의 양반 사회에서도 깊은 비밀로 여기는 것이다. 후사가 없는 가문에서 다른 남자의 피를 빌려 아이를 낳는 것. 체면과 가문의 명성을 위해 이 일은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김창수 시내리까지. 김창수는 침묵을 유지한다. 그의 눈빛에는 갈등이 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결심도 보인다. 가문을 잇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는 것을 잘 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은 더 이상 없다. 김창수는 눈을 감고 잠시 더 생각한다. 그리다가 눈을 떠 결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는다. 김창수 좋다. 단 이 일은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적인이든 친인이든 누구에게도. 김정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한 가지를 추가한다. 이것은 시내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김정호 그리고 시내리를 해준 남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이건 당연한 것이다. 방 안에는 침묵이 다시 흐른다. 이것은 가문을 위한 냉정한 결정이다. 한 사람의 목숨을 가문의 비밀을 위해 결정하는 것. 김창수 알겠다. 이 순간 한 남자의 운명이 결정된다. 아직 그 남자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마을의 한쪽에서 평범한 밤을 보내는 중에 밝은 아침이다. 마을의 가장 외진 모서리에는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작은 초라한 집이 있다. 오래된 나무로 지어져 있고 지붕의 이음새가 안을 비추인다. 바람이 불면 문이 움직이는 정도로 낡은 집이다. 여기에는 남자 한 명이 살고 있다. 이름은 최성호. 30대 중반의 남자로 키는 평범하고 차림도 단촐한 편이다. 그의 얼굴에서는 오랫동안 쌓인 피로와 외로움이 드러난다. 마을 사람들 중 어떤 이도 그를 안중에 넣고 있지 않다.
그의 존재조차 신경을 쓰지 않는다. 최성우는 아침의 빛 속에서 작은 집의 앞에 앉아 하루의 시작을 맞이한다. 오늘도 평범한 날이라고 생각한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날이라고. 마을의 어떤 행사에도 어떤 모임에도 그의 이름은 불리지 않는다. 이런 날들이 매일의 반복이다. 그런데 이때 한 남자가 찾아온다. 환한 웃음과 깔끔한 차림의 남자이다. 대가집에서 사주받은 중간인인 이재명이다. 이재명은 최성우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한다. 그 웃음 안에는 깊은 계획이 있는데 최성우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재명 성우 씨, 좋은 제안이 있어요. 대가집에서 일이 있는데 사례가 상당해요. 하겠다면 선불금 주고 나중 일이 잘 되면 사례금도 두둑이 준대요. 어때요? 이재명은 천천히 돈의 주머니를 꺼내 최성우의 앞에 보여준다. 최성우의 눈이 깜빡인다. 평소엔 아무도 그에게 돈을 주지 않던데. 아니, 어떤 것도 주지 않던 사람들이다. 최성우는 주머니를 손에 들어보고 그 무게를 느낀다. 작은 주머니이지만 그에게는 평소와 다른 무게이다. 이재명은 환하게 웃으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하겠다고 한다. 단 지금 당장은 예라고만 해주면 된다고. 아무도 주지 않던 돈이다. 어렵지 않은 일이라면 충분하다. 최성우 할 수 있는 일이면 하겠습니다. 이재명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주머니를 건네주고 미소를 짓고 떠난다. 그의 등이 마을의 모서리로 사라져가는 것을 최성우는 바라본다. 그리다가 주머니를 다시 바라보고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른다. 이것이 자신의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밤이 깊어진다. 대가집의 안방 안에는 등불이 2개 켜져 있어 방 안을 은은히 비친다. 최성우는 이재명에게 안내받아 대가집의 안으로 들어간다. 여러 문을 지나야 하는 길이었다. 각 문을 지날수록 집의 안이 더 깊어져 간다. 그리다가 마지막에 문을 열고 안방 안으로 들어간다. 안방에는 여자가 한 명 앉아 있다. 그 여자는 박연희이다. 김창수의 부인으로서 연한 색의 옷을 입고 단정하게 앉아 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불안과 수치의 기색이 보인다. 오늘 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녀는 잘 안다. 최성우도 긴장감과 두려움을 느끼며 안방 안으로 들어온다. 그의 눈은 방 안을 둘러본다. 넓은 안방, 등불의 빛, 그리고 안쪽에 앉아 있는 여자. 두 사람은 처음엔 아무 말도 못하고 등불에 깜빡이는 빛 속에서 침묵이 흐른다. 연희는 눈을 내린다. 수치의 기색이 그녀의 얼굴에 드러난다. 그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한다. 박연희, 오늘 밤이라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의 끝에는 수치와 안타까움이 동시에 있다. 자신이 원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최성우도 느낄 수 있다. 여자의 눈빛에는 깊은 부끄러움과 함께 이 일을 결정한 것이라는 것도 보인다. 최성우도 당황함과 긴장감 속에서 천천히 고개를 숙인다. 여자의 수치와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다. 등불이 깜빡이는 속에서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줄어든다.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본다. 그리다가 천천히 거리가 더 줄어든다. 첫밤이 시작된다. 새벽빛이 은은히 비어든다. 안방의 안쪽을 빛이 천천히 비친다. 등불은 이제 약해져 간다. 안방에는 밤의 흔적이 남아있고 두 사람은 각각의 자리에 있다. 연희는 최성우와 함께한 첫밤이 지난 후 놀라움에 빠져 있다. 처음엔 강제당하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던데. 그런데 최성우는 생각 외로 준수한 인물이었다. 처음에 보면 평범하다고 느꼈지만 가까이서 본 것은 달라웠었다. 그리고 밤일도 놀랍게도 아주 잘했다. 연희는 놀라움과 함께 자신의 마음이 움직여간다는 것을 깨달아간다. 이것은 처음엔 단순한 놀라움이었지만 그 안에는 호감의 씨앗이 심어져가는 것이다.
연희는 최성호를 바라보는 눈빛이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간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안다. 하지만 마음은 마음이다. 시네리가 반복되면서 최성호도 점점 변해간다. 처음엔 두려움과 긴장감으로 가득이었던 남자가 점점 안정감을 찾아간다. 이것은 연희의 배려 때문이다. 연희는 최성호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한다. 좋은 음식을 차려주고 따뜻한 차도 준비해주고 최성호가 있는 동안에는 집안에서 편안하게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연희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최성호는 이런 대접을 평생 받아본 적이 없었다. 아무도 신경 안 쓰던 자신에게 좋은 음식과 따뜻한 대접과 진심인 눈빛이 주어진다. 어느 날 최성호는 대가집의 후원에 혼자 앉아 있다. 날이 따뜻하고 저물어가는 햇빛이 후원을 비친다. 후원 안에는 작은 연못이 있고 그 위에 햇빛이 깜빡인다. 최성호는 평안한 표정을 짓고 있다. 최성호는 저물어가는 햇빛을 바라보며 눈을 감는다. 평생 차갑고 어두운 곳에서 살아온 최성호에게 이 후원의 빛과 따뜻함은 새로운 세계이다. 이 행복한 순간이 얼마나 짧은 건지 그는 아직 알지 못한다. 시네리가 반복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이 점점 깊어져 간다. 연희는 최성호에게 자신의 마음을 숨기기 어려워진다. 최성호를 바라보는 눈빛이 처음에 놀라움에서 호감으로, 호감에서 정과 안타까움으로 변해간다. 연희는 날마다 안방에서 최성호와 함께했다. 밤이 깊어져 가면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더 줄어든다. 이것은 단순한 시네리가 아닌 진심과 함께한 것이다. 최성호도 연희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처음엔 그저 대접이었던 것이 점점 다른 무언가로 변해가는 것을 최성호도 깨달아간다. 연희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져 간다는 것을. 두 사람은 어떤 날 밤 안방 안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서로를 바라본다. 등불의 빛이 깜빡이는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만난다. 박연의 성호 씨. 최성호네.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의 얼굴만 바라본다. 그 표정 안에는 감정과 함께 최성호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다. 최성호를 좋아하는 마음과 동시에 최성호의 운명에 대한 불안도 안에 있다. 최성호도 그 안타까움을 받아들여간다. 평생 아무도 주지 않던 마음을 이 여자가 주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정리 안에는 두 사람 모두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이 행복한 순간이 얼마나 짧은 건지, 그리고 이 남자의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아이가 수태되면 최성호는 죽을 운명이다. 어떤 날 밤 연희는 후원을 지나가다가 어두운 사랑채 모퉁이에서 목소리를 듣는다. 낮은 목소리가 후원 쪽에서 들린다. 연희는 어둠 속에서 발소리를 멈추고 귀를 기울인다. 김창수와 김정호의 목소리이다. 두 사람은 후원의 한쪽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창수 일이 끝나면 바로 처리해야 한다. 아무도 모르게. 김정호 사주받은 남자들이 깔끔하게 할 것이다. 천한 신분이라 죽여도 아무도 신경 안 쓰는 놈이니까. 김창수 좋다. 아이가 수태되면 바로 처리하기로 하자. 연희는 그 순간 충격에 몸이 떨린다. 피가 얼어붙는 것 같은 느낌. 후원의 어둠 속에서 연희는 공포에 빠져간다. 최성호가 죽을 운명이라는 것. 아이가 수태되면 바로. 이것은 진실이다. 최성호는 아직 모르고 있다. 후원에서 평안한 표정을 짓고 있던 그 남자가. 아니야, 그 사람이. 연희는 공포와 함께 최성호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라간다. 그 눈빛, 그 웃음. 후원에서 평안한 표정을 짓던 그 모습. 그와 함께한 많은 밤들. 그 사람이 죽을 운명이라는 것이. 연희는 후원의 어둠 속에서 입을 가리고 눈물을 흘린다. 누구도 보지 못하는 눈물이다. 그날 밤 이후 연희는 잠을 한숨도 못 잔다.
등불 아래에서 연희는 최성호를 구하려는 마음에 빠져든다. 최성호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어떻게 할지가 문제이다. 남편과 김정호는 이미 최성호를 죽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사주받은 남자들도 준비가 되어 있다. 연희는 이 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 밤이 깊어져 가면서 연희의 생각도 깊어져 간다. 그리다가 마침내 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간다. 사주받은 남자들을 내가 먼저 만나야 한다. 금품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연희는 결심을 한다. 이것은 위험한 일이다. 만약 남편이 알게 된다면 자신도 수치와 벌을 받을 것이다. 아니, 그보다도 더 심한 결과가 될 것이다. 하지만 최성호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연희는 깊은 밤에 사주받은 남자들 중 한 명인 홍대수를 비밀스럽게 만난다. 만남의 장소는 후원의 가장 구석이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 홍대수는 놀라움과 의심을 가지고 있다. 안주인이 직접 깊은 밤에 만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기 때문. 그는 두려움과 함께 앞에 서 있다. 홍대수 안주인 아니십니까? 왜 이런? 후원의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본다. 홍대수는 안주인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를 어렴풋이 안다. 위험한 일이다. 만약 김창수가 알게 된다면. 연희는 홍대수를 바라본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심과 함께 안타까움도 있다. 그녀는 천천히 품속에서 금품 주머니를 꺼낸다. 그 금품의 양은 홍대수가 눈을 깜빡이게 만들 정도로 많다. 홍대수는 금품을 바라본다. 그리다가 연희를 바라본다. 그리다가 다시 금품을 바라본다. 박연의 최성호를 죽이지 마라. 단 주인에게는 죽었다고 보고하라.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홍대수는 금품의 무게와 연희의 눈빛 앞에서 생각을 한다. 이것은 위험한 일이다. 만약 김창수가 알게 된다면 자신도 벌을 받을 것이다. 아니, 죽을 것이다. 하지만 이 금품의 양은 평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양이다. 침묵이 어둠 속에서 흐른다. 홍대수는 연희를 바라본다. 그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홍대수 알겠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진다. 연희는 홍대수를 바라보며 한마디를 더한다. 박연의 만약 이 일이 밖으로 나가면 나도 그리고 너도 둘 다 끝이다. 홍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둠 속으로 사라져간다. 연희는 후원의 어둠 속에서 홍대수가 사라지는 등을 바라본다. 그날 밤이 깊어진다. 안방 안에는 등불이 깜빡이는 빛이 흐른다. 오늘 밤 등불의 빛은 평소와 달라 조용하고 차분한 빛을 준다. 연희는 최성호를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이것이 마지막의 밤이다. 연희는 천천히 최성호의 곁에 앉는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본다. 그리다가 연희는 작은 목소리로 진심과 함께 귀뜸한다. 박연의 성호 씨, 듣고 계세요? 남편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최성호의 눈이 깜빡이는다. 충격과 당황함이 얼굴에 드러난다. 그의 몸이 떨린다. 최성호 무슨 말씀이세요? 박연의 시내리를 한 남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것. 비밀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사주받은 남자들을 만나서 금품을 쥐어줬었어요. 그 남자들은 당신을 죽이지 않고 풀어줄 거예요. 그리고 주인에게는 죽었다고 거짓 보고를 하기로 했어요. 최성호는 충격과 함께 연희를 바라본다. 침묵이 흐른다. 연희의 눈빛에는 진심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있다. 최성호를 구하려는 결심과 함께 최성호와 작별하는 안타까움도. 연희는 최성호의 손을 잡고 있다. 등불에 깜빡이는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친다. 연희의 눈물이 흘러간다. 최성호의 표정도 무거워져 간다. 박연이 하지만 그때부터는 여기에 절대 돌아올 수 없어요.
도망가야 해요. 아무도 당신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최성호는 연희를 바라본다. 그의 눈빛에는 충격과 함께 깊은 감정도 있다. 이 여자가 자신을 위해 위험한 일까지 한다는 것. 그리다가 천천히 연희의 손을 잡는다. 최성호, 왜 그런 위험한 일까지 하셨습니까? 박연의 당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면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최성호도 자신의 눈이 젖어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여자가 자신을 위해 위험한 일까지 한다는 것. 평생 아무도 신경 안 쓰던 자신을 위해. 안방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본다. 등불의 빛이 깜빡이는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만난다. 최성호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최성호는 연희의 손을 놓고 어둠 속으로 떠난다. 그의 등이 안방의 어둠 속에서 사라져간다. 연희는 최성호가 사라지는 등불의 빛 아래에서 혼자 남아 눈물을 흘린다. 누구도 보지 못하는 눈물이다. 홍대수는 김장수에게 거짓 보고를 한다. 홍대수 대감님, 최성호를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김창수는 안심과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홍대수를 칭찬한다. 사례도 준다. 이제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었다고 생각한다. 최성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아무도 모르게. 세월이 흘러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다. 마을에 봄의 바람이 불어온다. 그리고 연희는 산에 아이를 낳는다. 안방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김창수는 산의 아이를 후사로 여기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다. 대가집 안에는 축제 같은 기운이 넘친다. 봄의 따뜻한 날에 축제의 기운이 안에서 넘친다. 마을의 사람들이 축하의 말을 건넨다. 김창수는 만족과 함께 아이를 바라보며 웃음을 짓는다. 연희도 겉으로는 기쁨과 웃음을 짓는다. 아이를 품고 남편 앞에서 안주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속마음 안에는 그리움과 슬픔이 가득하다. 아이를 품고 있는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깜빡인다. 이 아이는 그 사람의 피를 이어간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살아있는가? 연희는 아이를 바라보며 최성호의 얼굴이 떠올라간다. 후원에서 평안한 표정을 짓던 그 모습. 안방에서 진심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밤에 떠나던 그 뒷모습. 아이가 태어난 후 반년이 경과한다. 여름의 밤이다. 여름의 열기가 마을 안에서 넘친다. 최성호는 잠적한 후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 연명하고 있었다. 다른 마을의 외진 모서리에서 혼자만의 날들을 보내간다. 연희에게 고마움과 그리움을 안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중에 대가집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문을 듣게 된다. 그리다가 그 아이가 연희의 아이라는 것까지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신의 피를 이어간다는 것도. 아이가 연희 씨의 아이가 내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냐? 최성호는 충격과 함께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라간다. 처음엔 그리움과 안타까움이었다. 연희를 다시 보고 싶다는 것. 아이도 보고 싶다는 것. 그 정과 함께한 밤들을 다시 느껴보고 싶다는 것. 자꾸만 연희의 눈빛이 떠올라진다. 안방에서 진심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그 여자. 눈물로 자신을 보내던 그 여자. 그리고 그 여자와 자신의 아이가 있다는 것. 하지만 점점 최성호의 마음 안에서 다른 생각이 떠올라간다. 어둠의 안에서 다른 무언가가 깊어져 간다. 아이가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있겠구나. 약속받은 사례도 그리고 더도. 최성호는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생각을 한다. 그리다가 마침내 결심을 하는다. 어떤 날 밤 최성호는 대가집 근처로 돌아온다. 마을의 어둠 속에서 최성호는 후원의 모서리에서 숨어 기다리다가 연희가 후원을 지나가는 순간 접근한다. 연희는 밤에 후원을 지나는 중에 어둠 속에서 최성호의 목소리가 듣는다. 최성호 연희 씨, 저를 기억하시나요?
연희는 충격에 최성호를 바라본다. 어둠의 안에서 최성호의 얼굴이 빛 속에서 드러난다.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찾아온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찾아온다. 이 남자가 여기에 있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만약 남편이 알게 된다면 박연의 성호 씨 여기에 오면 안 됩니다. 최성호는 연희를 바라본다. 그리다가 천천히 한마디를 한다. 최성호 아이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약속받은 사례도 주신다고 하셨는데. 연희는 최성호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다. 이것은 그리움이 아니다. 최성호 안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 최성호는 만남을 반복하며 점점 더 큰 요구를 해간다. 처음엔 아이를 보고 싶다는 것이었지만 금품을 더 요구하고 연희와의 만남도 강요하려는 시도가 점점 강해져 간다. 첫 번째 만남에서 두 번째 만남으로,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만남이 반복될수록 최성호는 변해간다. 처음엔 그리움과 안타까움으로 가득 찼었다. 연희를 바라보는 눈빛에 정이 담뿍 담겨 있었고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에도 감정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달라져 간다. 최성호는 만남이 거부되면 불만의 표정을 짓는다. 그리고 금품의 요구도 점점 커져간다. 처음엔 약속받은 사례의 절반이었지만 이제서는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성호의 표정에서는 계산이 드러난다. 아이의 존재로 무언가를 활용하려는 것이다. 연희는 처음엔 최성호에게 그리움과 안타까움으로 만남을 받아들였다. 최성호가 살아있었다는 것이 기쁨이었고 최성호의 눈빛에서 그리움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만남이 반복되면서 최성호가 달라져 간다는 것을 깨달아간다. 처음의 그리움과 고마움은 사라져가고 탐욕과 원한의 색깔이 최성호의 얼굴로 드러난다. 어둠 속에서 최성호는 연희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한다. 최성호 연희 씨. 저는 죽을 운명이었는데 살려주신 것 그리고 아이까지 낳으셨는데 이건 저에게도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약속받은 사례도 그리고 더. 최성호의 표정에서 계산이 겉으로 드러난다. 연희 자신에 대한 요구도 점점 강해져 간다. 최성호는 아이를 가리키며 한마디를 더한다. 최성호 이 아이는 저의 피를 이어간다. 이것만으로도 제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연희는 최성호의 말에 배신감과 충격을 받는다. 이것이 자신이 위험한 일까지 해서 구한 최성호였는가? 눈물로 보내던 그 사람이, 후원에서 평안한 표정을 짓던 그 사람이, 안방에서 진심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그 사람이, 마지막의 밤에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라고 말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었을까? 그때의 눈빛은, 그때의 정은 모두 거짓이었는가? 아니면 최성호의 안에서 다른 무언가가 존재해 있었던 것인가? 연희는 최성호를 바라본다. 그 표정에는 충격과 함께 후회도 있다. 최성호를 구한 행동이 결국 자신에게 위험을 가져온다는 것을 깨달아간다. 연희가 최성호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최성호의 분노가 폭발적으로 깊어져 간다. 최성호는 협박으로 나아간다. 최성호의 목소리는 낮아져 간다. 연희는 최성호의 요구를 거부하며 단호한 표정으로 최성호를 바라본다. 이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한다. 하지만 그 말이 최성호의 분노에 불을 붙인다. 최성호는 어둠 속에서 연희를 바라보며 천천히 한마디를 한다. 최성호 연희 씨. 아직도 모르는가요? 내가 사람들에게 시네리의 진실을 알려주면 이 집은 끝이에요. 아이까지. 최성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다. 분노와 함께 계산도 들어있다. 이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협박의 무기이다. 연희는 최성호의 협박에 공포의 몸이 떨린다. 최성호는 아이를 담보로 잡은 것과 다름없다. 아이의 존재가 최성호의 손안에서 무기가 되었다. 연희는 이제 최성호를 구하려던 자신의 행동이 결국 자신과 아이를 위험에 빠뜨린 것을 깨달았다.
최성호를 구한 것이 결국 최성호에게 무기를 준 것이다. 내가 그때 한 행동이 결국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었을까? 최성호를 구한 것이 결국 자신과 아이를 위험해. 연희는 공포와 후회 속에서 밤을 보내간다. 최성호는 분노와 원한에 가득 차서 점점 더 극단적인 협박으로 나아간다. 날이 지나면서 최성호의 요구는 더 커져간다. 그리고 최성호의 표정은 더 달라져 간다. 연희는 공포 속에서 이 상황을 생각한다. 최성호를 다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하지만 최성호의 분노는 이미 멈출 수 없는 상태이다. 며칠이 지난 후 최성호는 결국 분노와 원한에 가득 차서 직접 대가집으로 찾아온다. 최성호는 분노 속에서 대가집의 안에 들어온다. 최성호는 분노로 가득하여 대가집 안에서 큰 소리를 낸다. 그 소리는 밤의 공기 속에서 퍼져나간다. 연희는 최성호를 막으려 하지만 최성호의 분노는 이미 멈출 수 없는 상태이다. 연희는 공포와 함께 최성호를 곁에서 붙잡으려 한다. 하지만 최성호는 분노로 가득하여 연희의 손을 떨쳐낸다. 최성호 이 집의 주인에게 이야기를 할 것이다. 시네리의 진실을 모두에게 알릴 것이다. 큰 소리가 대가집 담장을 넘어가면서 홍대수와 다른 사주받은 남자들도 깜짝 놀랜다. 공포가 퍼져나간다. 김창수가 안방에서 나온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분노가 동시에 드러난다. 이 남자가 아직 살아있었다는 것. 충격이 그의 몸 전체를 뒤흔든다. 김창수, 이 남자가 아직 살아있었다. 홍대수. 이것은 무슨 소린가? 남자를 깔끔히 처리했다고 했는데. 김창수의 목소리는 분노와 함께 떨린다. 홍대수는 공포에 떨며 눈을 깜빡인다. 김창수의 분노가 홍대수를 향한다. 홍대수는 입이 떨린다. 공포 속에서 홍대수는 눈만 들어 연희를 향한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김창수는 연희를 바라본다. 홍대수의 공포와 연희의 표정에서 진실을 깨달아간다. 연희가 뒤에서 음모를 꾸며내었다는 것. 사주받은 남자들을 금품으로 매수했다는 것. 김창수, 연희. 내가 이것을 꾸며내었다는 거냐? 연희는 남편의 분노 앞에서 공포와 함께 눈을 내린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다. 시네리의 진실 전체가 드러난다. 연희와 최성호 사이의 감정까지. 연희가 금품으로 남자들을 매수했다는 것까지. 대가집 안에는 충격과 배신의 기운이 가득해져 간다. 연희는 남편의 분노와 수치를 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창수는 분노와 수치에 가득 차서 최성호를 즉시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린다. 김창수의 명에 의해 사주받은 남자들이 최성호를 어둠 속으로 끌고 간다. 그 순간 최성호와 연희의 눈이 마주친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만난다. 그 순간 안에는 감정이 있다. 최성호의 눈빛에는 후회와 함께 아이에 대한 마지막의 감정이 담겨 있다. 연희의 눈빛에는 슬픔과 안타까움이 가득하다. 최성호를 구한다는 것이 결국 최성호를 죽이는 것이 되었다는 것을 안다. 최성호는 끌려가는 순간 눈을 아이에게 향한다. 아이는 안방 안에서 최성호를 바라보고 있다. 최성호, 아이는. 최성호의 목소리가 떨림과 함께 나온다. 그리다가 최성호는 결국 어둠 속으로 끌려가며 마지막에 눈빛만 남긴다. 연희는 최성호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린다. 아이를 품고 눈물을 흘린다. 이제 최성호는 돌아오지 않는다. 최성호가 사라져간 후 안방에는 빈 공기가 남는다. 연희는 아이를 품고 앉아있다.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린다. 연희는 후회와 슬픔 속에서 밤을 보낸다. 최성호의 마지막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오른다. 아이를 향한 그 눈빛. 떠나던 순간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만 남긴 것까지. 그리고 최성호는 결국 죽는다.
어둠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날이 밝아 아침이 왔다. 아침의 햇살이 마을을 비춘다. 대가집 안에는 충격과 배신의 기운이 가득하다. 시네리의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면서 대가집은 완전히 파탄이 난다. 김창수는 충격과 분노와 수치심에 빠져간다. 가문의 비밀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부인이 이 뒤에서 음모까지 꾸며내었다는 것. 이 소식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연희는 남편 앞에서 수치와 수모를 당한다. 최성우를 구하기 위해 사주받은 남자들을 금품으로 매수한 사실까지 모두 드러난다. 연희의 신뢰와 체면은 완전히 무너진다. 김창수, 나의 부인이 그런 일을 내 등 뒤에서 이 집에서 더 이상 있을 자리가 없다. 김창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는다. 분노와 함께 결정이 이미 내려진 것이다. 연희는 아이를 품고 눈물 속에서 쫓겨난다. 안방에서 연희는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며 집을 떠난다.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않는다. 마을의 사람들도 바라보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연희는 마을을 벗어나는 중에 잠깐 뒤로 바라본다. 대가집이 멀어져 간다. 그 집에서 정과 눈물을 나눈 안방. 후원에서 평안한 표정을 짓던 날들. 모두가 멀어져 간다. 연희는 갈 곳이 없다. 마을에서도 수치로 인해 발을 들을 수 없고 친가에서도 소식이 퍼져가면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마을을 벗어나면서 연희는 길을 걸어간다. 아이를 품고. 결국 연희는 산 중간의 작은 절에 들어가서 생활을 시작한다. 작은 절은 산의 중간에 있다. 나무와 바람이 안에서 조용히 움직인다. 연희는 작은 승방에서 아이를 품고 조용한 날을 보내간다. 후회와 그리움 속에서 남은 날을 보내간다. 매일 아침 연희는 작은 절의 불당 앞에서 눈을 감고 최성호의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한다. 성호 씨, 내가 그때 당신을 구하려는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 결국 당신을 죽이고 나도 내 살도 이렇게 끝나는 것이었나? 아이는 점점 자라간다. 작은 절에서 아이는 날마다 조금씩 달라져 간다. 그리다가 어떤 날 연희는 아이의 눈에서 놀라움을 느낄 수 있다. 아이의 눈이 최성호의 눈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 아이는 하루가 멀다고 자라간다. 연희는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이 움직인다. 아이의 눈빛에서 최성호의 눈빛이 드러난다. 후원에서 평안한 표정을 짓던 그 남자의 눈빛. 안방에서 진심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까지. 가을의 저녁이다. 절의 작은 후원의 빛이 비친다. 가을의 빛은 주변을 붉은 색깔로 물들인다. 나무의 잎이 바람에 떨어져 가는다. 연희는 후원에서 아이를 품고 앉아 있다. 저물어가는 햇빛이 두 사람을 은은히 비춘다. 아이는 연희의 눈을 바라보며 웃음을 짓는다. 그 웃음은 최성호의 웃음과 닮음이 있다. 후원에서 평안한 표정을 짓던 그 남자의 웃음과. 연희는 아이를 바라보며 눈물이 흘러내린다.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린다. 그러다가 천천히 아이를 더 힘주어 품는다. 새로운 날의 시작이었다. 화면은 저물어가는 햇빛 속에서 두 사람을 천천히 비치다가 어둠으로 사라져간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